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제348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우리 태바님, 지금 지난 주말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오셔가지고 장경단 한의사님하고 같이 오셔서 마치 3, 4년 전에 우리가 김농무님 댁에서 같이 밥 먹고 장구 치고 풍물 연습하고 그러던 생각이 너무 났어요, 오늘. 맞아요. 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시차 꽤 되죠? 아리조나와 이 노스캐롤라이나도? 3시간 시차가 있는데 한국 생각하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랬는데 은근히 피곤하고요. 시차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몸으로,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거기서 올 때 5시간 정도에, 그 다음에 여기 또 며칠 머물다가 다시 갈 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면서 그게 의외로 시차가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좀 많이 회복되셨어요? 네, 많이 회복됐습니다. 예. 자, 최근에 제 주변에 50이 넘은 사촌 동생이 그동안 부모님이 그렇게 장가가라 결혼해라 해도 안 하더니 50이 넘어서 결혼을 한다고 지금 연락이 그래요? 왔고, 예. 또 시애틀에 있는 후배가, 이 친구도 결혼을 안 했었어요, 계속. 뭐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건지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50대 중반이 돼서야 결혼을 해서 여기 한번 방문하겠다고 하는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나이 든 이런 친구들 결혼 일단 늦게라도 하니까 정말 축하할 일이죠. 굉장히 축하하는데, 이 젊은이들도 결혼을 좀 해서 이 아이들을 낳아야 저출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저출산 문제 심각하죠, 요즘에? 그럼요. 매우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 주제로 이 문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네. 제가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자료를 몇 개를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네.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타내는 거예요. 오. 대부분이 다 줄어들어요. 뭐 이스라엘 그러네요. 보세요. 이스라엘 줄고, 멕시코, 아. 중국, OECD 국가 평균 다 줄어들었는데 완만하게 그러네요. 줄어들죠. 일본도 많이 줄고. 근데 이 빨간 줄로 표시된 거 보세요. 이거 사우스 한국이네. 코리아 제일 많이 줄어들어요. 제일 많이. 예, 앨런 머스크가 월드뱅크에서 나온 자료를 자기 트위터에다 올렸는데 한 180위부터 200위까지 국가별 국기와 출산율 이렇게 보냈는데 사우스 코리아 200등 제일 마지막에 올렸더라고요. 자기 트위터에. 트위터가 아니라 진짜 이제 X라고 그러죠. 심각하네요. X. 예. X 인제는 X죠. 앨런 머스크가 올린 X에 그런 것도 나와요. 제가 오늘 그 보기만 하고 여기 보이진 않는데, 자, 그런 상태입니다.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미국의 이 공영방송에서도 지난 7월에 방송한 건데, 사우스 코리아, 남한, 한국 가장 출산율이 낮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사진은 뭐 특정인과 상관이 없는데, 나름대로 미술학원 강사하고 뭐 꽤 경력도 있는 어떤 아가씨 얘기를 썼어요. 인터뷰해가지고. 자기는 결혼을 해서 아이들 몇 명 낳고 반려견 한 마리 키우고 집에서 오손도손 사는 거를 바라는데, 이분도 경력직이기 때문에 미술학원 선생님이고 하니까 그렇게 막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일 거 아닙니까? 재정 상태가 네. 여러 가지로 네. 볼 때. 그런데 결혼을 못하고 결국에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그 상황을 이 NPR에서 보도했어요. 예. 그러면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또 하나 그렇군요. 자료를 차지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들은 어떨까요? 출산 문제. 뭐 그래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는데 마침 찾다 보니까 이렇게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김정수라는 분이 논문을 쓰셨네요. 거기에 보면은 미국으로 이민 온 1세대들의 출산율은
현재 한국의 그 굉장히 안 좋은 출산율보다는 조금 낫다, 괜찮다. 여기에서는 그래도 아이들을 좀 낳는다. 이런 통계 자료가 논문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렇군요. 제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또 미주 한인들의 출산 문제 간단하게 한번 가늠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저출산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게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그 인구 감소성의 심각성을 일깨웠던 인구학자가 바로 데이비드 콜먼 교수였어요. 이렇게 말씀한 게. 그런데 16년이 이렇게 흐른 지금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아까 김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세계 꼴찌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이 전망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출산 시대의 대책에 대한 윤홍식 선생님의 강의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홍식 선생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 말씀드리자면요. 양심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철학자이자 인문학자이십니다. 전남 광주 출생으로 연세대 사학과를 나온 후 동대학 대학원 철학 석사 학위를 취득, 공군 장교 제대 이후 양심 문화의 교육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양심 운동과 양심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2004년부터 홍익학당과 봉항동래를 설립, 지속적으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 공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 다양한 대상에 강의를 하며 삼성, LG 등 일반 기업과 법무부, 중소기업진흥청, 우정청 등 공공기관에서 고전을 통한 윤리교육과 양심 리더십 교육을 맡고 있고요. KBS, EBS, BBS, WBS, 원음방송 등 방송 매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홍익당을 창당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2016년 말에 불거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들의 양심을 정치, 제도적으로 반영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창당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는 홍익당 초대당 대표로 선출되었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도 등록한 바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당이네요, 정당. 네, 맞아요. 홍익당이라고. 음, 네. 김 사장님,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큰 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뭐, 아까 NPR에서도 나왔다시피, 뭐,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결국 결혼할 자금이 없다. 집을 마련할 수가 없다. 결혼해도. 가장 큰 건 집 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 뭐 이렇게 겉으로는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옛날에 뭐 저도 결혼할 때 무슨 집이 어딨어. 그야말로 월세, 전세, 조그만 단칸방 하나 아닙니까? 대부분이 아유, 그게 정상이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들. 근데 맞아요. 그래 그걸 따지고 보면은 뭐 주택 문제는 지금이 오히려 그때보다는 훨씬 낫죠. 훨씬 낫죠. 네. 뭐 떵떵거리는 큰 아파트를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훨씬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은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 아니면은 이 자란 세대들이 조금 핵가족화 상황에서 너무 오냐오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 관계, 적어도 결혼 관계는 나도 양보해야 되고 안 좋은 것도 봐야 되고 화날 때 참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마음의 여유들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납니다 그냥. 그렇군요. 근데 김 사장님, 다 좋은 말씀이세요. 다 아마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 같고요. 김 사장님,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인데, 국민이 이렇게 줄어들면 국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 지금 0.8 이렇게 되죠 출산율이. 네, 한 명도 안 돼요. 연 출산율이. 그러니까 1,000만 명 있다가 이제는
870만 명으로 줄고 그다음에 또 700 몇십만 명으로 준다는 뭐 대충 계산해서 그런 건데 물론 유입 인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막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거는 이거는 거의 멸종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 그렇군요. 국가가 그냥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국민이 없어지니까. 아, 예. 그렇군요. 자, 아주 심각한데요. 그러면 윤홍식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국인들이 왜 애를 안 낳을까요? 뻔해요.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될지가 뻔하니까요. 머리가 너무 좋으면 이미 뻔한데 어쩌라고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경쟁으로 우리를 내몰고 어떤 미래에 대해 보장해주지도 않고 각자 도생하라고 내몰고 있는데 여기서 결혼, 출산 이런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또 머리가 좋은 분들인데 내가 지금까지 입시를 뚫고 대학 가가지고 사회 진출하면서 겪은 그 엄청난 일들을 이미 겪었는데 여기서 얻은 결론이 뭐겠어요? 금수저가 못 되고 부모 도움 못 받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거를 다 체험한 젊은이들이 애를 낳고 싶겠어요? 똑같은 일을 또 당할 텐데 말입니다. 예전부터 윤홍식 선생님이 비판한 게 있어요. 교육제도, 입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부모가 도와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좌우하는 시험이라는 거는 공정하지가 않아요. 안 그래요, 김 사장님? 아, 한국에서, 그러니까 예. 윤 선생님의 말씀은 자식을 낳았을 때 이 아이들이 겪게 될 그 지나친 경쟁과 그 교육 험난한 환경.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을 낳을 의욕을 잃어버린다. 뭐 이런 맞아요. 말씀이시군요. 예. 네. 예. 김 사장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가 한국에서 좋은 대학 가려면 3대 조건을 갖춰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래요. 음. 아빠의 근데 무관심이 아주 독특하네. 그쵸. 이게 2008년도 정도에 나온 말이고 그 전에 2000년대 초만 해도 아빠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이의 실력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근데 왜 아빠의 이제는 무관심일까요? 그러니까 아빠는 돈만 벌고 엄마가 아, 이렇게 잔소리 하지 하는 마라. 정보력에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의 경제력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 할아버지의 말은 즉슨 경제력이라. 네. 이 말은 즉슨 그 전에만 해도 2000년대쯤만 해도 아빠의 경제력으로 커버가 됐나 보죠. 그런데 이제는 아빠의 경제력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는 뜻인가 아, 그래서 봐요. 할아버지 경제력까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쌈짓돈, 농토, 네. 소 이거 팔아가지고 손주 학비 보태야 된다. 네. 이게 과외비 보내고 학원비 보내고 그런 거구나. 이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 말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현실이래요, 이게. 아, 그래서 그렇구나. 2000년대 초만 해도 그 대치동 신드롬 이런 말이 있었을 때 아빠의 경제력이 없으면 대치동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들어왔다 하더라도 좋은 학원, 과외 교사 등 그 엄마의 정보력이 부족하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진다는 말이래요. 그런데 이제는 할아버지의 경제력까지 갖춰야 한다니 할아버지한테도 노후를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이런 회의감 이런 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윤혼식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든 이런 교육 제도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 불공정을 겪어낸 젊은이들한테 너랑 똑같은 불공정을 또 겪을 자식을 낳으라니요. 머리가 좋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겠어요? 답이 없는 게요. 출발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공정한 시험 제도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저출산이라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듣는 게요.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몰고 있어요. 부모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공부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죠. 그걸로 시험을 본다. 그거를 또 겪으라니요. 누가 한국 사회에서 애를 낳아 키우고 싶겠어요?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움직였는지에 따라,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따라 이미 판은 정해져 있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부모가 돼서
내 자식을 돌아봤을 때 한계가 보여요. 그래서 윤홍식 선생님은 출산하라고 말을 못 하시겠대요. 저출산 할 만하니까 저출산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왜 난리를 쳐도 저출산이 안 나아질까요? 젊은이들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문제예요. 한국 사회를 이렇게 끌고 온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판을 안 바꾸면 계속 이 상황이 될 거예요. 오히려 윤홍식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대요. 지금 이런 출산, 이런데 목매이지 마시고 외국인들 많이 받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젊은 층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보살이 되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살이라는 뜻은요, 산스크리트어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성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출산 하는 김에 본인 자신이 이렇게 보살이 되시라고 말합니다. 그냥 지금 이 시대에 당하면 그냥 또 이 시대의 희생자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 고리를 끊고 싶다면 지금 양심인 각성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겪은 일을 우리 대에서 끝내고 우리 후대부터는 또 새로운 삶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윤홍시 선생님은 그래서 자신이 나선 거라고 합니다. 자신도 이 시대의 문제점을 온몸으로 느껴서 다음 때에는 이런 세상 물려주기 싫다 해서 일어난 것뿐이래요. 여러분도 같이 일어나서 각 세대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깨달아서 이 생 안 망하게 이 생이 가장 의미 있었던 생이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이 인생의 의미 그리고 목표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윤동식 선생님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 전해드렸어요. 지금 이 내용은요, 윤홍식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나 구글에 유동식 이렇게 선생님의 이름을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인문 철학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여하튼 꼭 저출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살 때 모든 사람이 이 각박한 경쟁과 이 상황 속에서 괴롭게 살고 있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결과의 하나가, 그 현상의 하나가 이제 저출산인 거고, 예, 그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살 때. 또 하나 제 드는 생각은 미주 동포들이 애를 열심히 낳으면 되잖아. 그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뭐 우스갯소리 비슷하지만 미주에 있는 동포들이라도 우리 한인 자녀들 애들 많이 낳게 그 독려하는 것도 괜찮은 것 중에 하나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저출산 문제 그리고 또 저출산이 저출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윤홍식 선생님의 당부는 이 현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좀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각성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